극강의 에어로머신. 네, 다행히 프레임은 이상이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서벨로 P3X를 한번 살펴볼게요. 장거리용 타임 트라이얼 자전거답게 완벽한 이제 에어로 다이나믹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얇아요. 하지만 옆에서 보면은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레임을 만져보면은 다른 자전거 프레임들과 다르게 엄청나게 묵직합니다. 서벨러 P3X 프레임은 P5X보다 약 16% 정도 경량화되었고요. 나머지 핸들바, 스템, C포츠도 이전 P5X보다 경량화되었습니다. 사이즈는 SM, 라지, 엑스라지로 출시되고요. 모델은 현재 파란색 모델인 울테그라 디스크 DI2 모델과 검정색 모델인 울테그라 DI2 디스크 모델이 있어요. 두 모델의 차이점은 휠과 다른 컴포넌트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P5X보다 조금 더 슬림해지고 경량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3X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향계 부분 조립이죠. 이 조향계 부분만 조립하면 거의 끝난 거랑 다름없습니다. 유압 브레이크 라인이고요. 이건 앞 브레이크, 이건 뒷 브레이크예요. 생긴 거는 거의 P5X랑 동일하네요. 먼저 디스크 캘리퍼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디스크 캘리퍼는 듀라 에이스가 들어가네요. 캘리퍼 장착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향계 파츠를 설치하겠습니다. 자, 스템 핸들바의 조립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레버를 설치하고요. 라인을 연결시킬 거예요. 그리고 핸들바를 올리고 핸들바 커버를 씌웁니다. 그 다음에 TT바를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위에 TT바를 얹으면 조립이 끝납니다. 엄청나겠네요. 레버는 듀라 에이스입니다. 유압 브레이크 라인을 이 인터널 구멍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레버에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정션을 연결시켜줄 건데요. TT바는 양쪽 레버에서도 변속 조절이 가능하고요. TT바 끝에도 변속 버튼이 설치가 돼요. 이 TT 포지션에서도 변속 조절이 가능합니다. 구멍이 5개 있는데요. 한 개는 전원부,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레버로 연결될 거예요. 먼저 유압 브레이크 라인을 연결시켜 줄게요. 꺾이는 각도가 커서 뺄 때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널 케이블링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 상태에서 끝부분을 전기 테이프로 테이핑 처리해 줄게요. 그리고 케이블을 유도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쏙 빠지죠? 이렇게 케이블을 쉽게 뺄 수 있습니다. 다시 풀어주고요. 반대편의 리어 브레이크 쪽도 동일하게 실시해 줍니다. 동일하게 케이블을 당기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쉽게 케이블이 빠집니다. 그리고 케이블 정션이 들어가야 돼요.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습니다. 짧은 거는 핸들바용으로 쓰고요. 긴 거는 TT바용으로 사용해야 돼요. 케이블 정션도 똑같이 인터널 케이블 툴을 이용해서 설치해 줍니다. 자, 이렇게 끝에 케이블을 물리고요. 자, 인터널 케이블을 뽑아줍니다. 이렇게 뽑혔죠? 반대쪽도 동일하게 케이블을 뽑아줍니다. 이렇게 앞뒤 케이블링이 끝났습니다. 핸들바를 포크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고정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케이블 세팅을 위한 가조립입니다.
T5X에서는 핸들바가 따로따로 되어 있었는데 P3X는 일자형 핸들바네요. 작업성 면에서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무게도 조금 더 가벼워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브레이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볼트를 집어넣고요. 올리브를 집어넣습니다. 다음 레버를 꽂고요. 8mm 렌치로 돌려서 설치해 줍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다면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주고요. 케이블을 연결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레버 설치를 마쳤고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작업해 줍니다. 자, 이렇게 브레이크 라인 및 정션 라인을 레버에 연결시켰습니다. 레버를 고정시키고 TT바 정션을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STR9180의 레버를 조이는 방식은 잘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왼쪽에 2mm 육각으로 넣어서 쪼아주면은, 자, 돌리면은 점점 밀려 나와요. 밀려 나오죠? 그러면 이 위에 플레이트가 핸들바가 고정되면서 레버가 고정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핸들바를 집어넣고 2mm 육각으로 고정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핸들바를 고정시킨 다음에 쪼아줘요. 쪼아주면은 고정이 됩니다. 자, 왼쪽도 이렇게 넣어주고 눌러줘요. 2mm를 놓고 육각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레버 스위치가 완성되었습니다. TT바에도 정션을 연결할게요. TT바를 보면은 레프트 라이트가 있어요. 레프트 라이트에 맞춰서 잘 설치해줘야 됩니다. TT바 뒤에 마개를 뽑고요. 케이블을 넣어줘요. 넣어준 다음 정션을 연결시켜줍니다. 연결시켜준 상태에서 고정시킨 다음에요. 콘렌치로 돌려서 버튼을 설치해줍니다. 네, 이렇게 안쪽이 완성됐죠. 설치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 왼쪽에 전기 테이프로 표식을 해주겠습니다. 왼쪽은 레프트죠. 이런 식으로 레프트라는 글자를 이렇게 새겨줍니다. 전기 테이프가 없는 쪽은 라이트겠죠. 그리고 이 마개로 마감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왼쪽이 끝났습니다. 오른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해줍니다. 이렇게 변속 버튼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TT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 TT바를 설치하고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서벨로는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다양한 피팅이 가능합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5도 10도 각도가 보이죠. 자, 이거를 설치했을 때 이 각도로 탈 수도 있고요. 그다음 TT바가 너무 내려와 있다 그러면 살짝 높여서 이 각도로도 탈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피팅이 가능한 게 서벨로 P3X의 장점이죠. 이번 주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용도 세팅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위에 볼트를 잠가줄게요. 네, 그 다음 TT바와 TT바 받침대를 꽂아줄게요. 여기 있는 홀들은 물통 케이지가 설치되는 홀이에요. 자, 이 레프트 표시한 TT바를 왼쪽에 먼저 꽂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꽂아주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꽂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꽂아줘요. TT바 길이는 사용자 발 길이에 맞춰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위치에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하단부에 고정시키는 나사를 박아주고요. 나중에 핸들바 피팅을 할 때는 이 나사를 풀고 앞뒤 조절이 가능해요. 자, 팔걸이 부분도 역시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걸이는 좌측 우측 엄청나게 홀이 많죠. 정말 다양한 포지션에 맞춰서 세팅이 가능합니다. 찍찍이를 놓고 안패드를 놓아서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용도입니다. 처음 이 패드를 만져봤을 때 느낌은 엄청 말랑말랑합니다. 메모리 폼 같아요. 기존에 출시되었던 스펀지 재질과 틀리게 메모리 폼 재질로 장시간 TT 포지션일 때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메모리 폼 베개 아시죠? 딱 그 느낌입니다.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테이프를 떼고요. 이렇게 홀에 맞춰서 테이프를 이렇게 부착시켜 줍니다. 자,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뜯고 홀에 맞춰서 설치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포지션이 있을 거예요. 그 포지션에 맞춰서 설치를 해줍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센터에 맞춰 줄게요. 이 센터에 놓고도 살짝 바깥쪽으로 할 건지 살짝 안쪽으로 할 건지 암의 각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메모리 폼으로 되어 있는 패드를 씌웁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면 TT바 세팅은 거의 끝났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 정션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정션 같은 경우는 TT바 밑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이 안쪽으로 라인을 넣어서 밖으로 빼서 TT바 고정 클램프인데요, 이 클램프 사이로 이렇게 올라와서 세팅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아까 세팅했던 이 볼트를 잠깐 풀어야겠네요. 이 택 같은 경우도 틀려요. 자, 이렇게 이 옆에 홀이 있죠. 이 홀로 정션을 넣어줍니다. 자, 다시 TT바를 조립할게요. 그리고 이 와이어 플러그로 정션을 감싼 뒤에 안에서 와이어가 단단히 고정되게 해줍니다. 자, 이제 먼저 이렇게 클램프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TT바를 핸들바에 꽂아놨습니다. 클램프 보면 정션 라인이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그쪽을 뽑아줍니다. 스타터 타입은 나중에 유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컴프레셔 플러그 타입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러그를 집어넣고요. 제가 예전에 해바라기 박아놓는 타입을 사용하다가 유격 문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출고되는 저희 서벨러에 대해서는 이렇게 플러그를 바꾸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옆에 스템은 5Nm로 쪼아줘요. 다음에 정션을 연결시켜줍니다. 뒤에 드레일러와 배터리 부분에서 들어오는 라인을 연결시켜주고요. 각각의 TT바, 컨트롤, 레버 부분의 정션 케이블도 연결시켜줍니다. 케이블 연결되었네요. 간단하게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레버 부분은 이상 없이 잘 작동됩니다. 이제 커버를 닫고요. 휠을 달고 나머지 부분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자, 이 모든 부분들을 감춰줄 커버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볼트를 연결시켜 줍니다. 위에 고무마개로 덮어줍니다. 네, 그 다음 수납함을 꽂아주고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수납함을 고정 볼트로 수납함을 고정시켜 줍니다. 첫 번째 수납함이 완성되었네요. 두 번째 수납함을 설치해 주겠습니다. 수납함을 열어주고요. 제껴서 열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해 주는 거예요. 프레임 하단부 여기에도 수납함이 달려요. 하단부 수납함은 이렇게 뺄 수 있는 타입이며, 뺀 다음에 안에 열어보면 이렇게 수납함이 들어있습니다. 하단부는 아무래도 잘 쓰진 않지만 꼭 필요한 용품을 넣어두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하단부에 고정 볼트를 먼저 설치할게요. 자, 이렇게 하단부에도 수납함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제 휠을 달면 작업이 끝납니다. 그럼 바로 휠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엑스트라는 QR 방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볼 넣어서 볼트를 쪼아서 볼팅하는 타입입니다. 12에서 15N으로 마무리해 줍니다. 끝으로 이 스스스거리는 디스크 소음 전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센터가 안 맞아서 그래요. 우선 첫 번째로 슈달방어 리어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로 쪼아줍니다. 앞브레이크도 동일한 방법으로 잡아줍니다. 프론트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로요. 레버를 눌러줘요. 그리고 쪼아줍니다. 이게 가장 간편하고 쉽게 브레이크 센터를 맞춰주는 작업이에요. 깨끗하게 소음이 잡혔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소음 잡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최종 변속 세팅 및 브레이크 세팅을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조립을 끝내고 DI2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연결해서 세팅을 좀 이어가야 됩니다. 지금 시마노에서 제공하는 이 튜브를 이용해서 세팅을 할 건데요. 충전 케이블 있죠? 이거를 정전 박스에 연결시켜줘요. 요렇게 정전 박스에 연결시켜주고요. 그러면 연결됩니다. 그리고 커넥션 체크를 해줘요. 연결 다 됐죠? 앞 드레일러, 뒷드레일러, 컨트롤 레버 4개. 조금 오래된 장비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에서 어떻게 변속할 것인지 유저 마음대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면은 이 레버 같은 경우는 왼쪽 레버는 시프트 다운이고 오른쪽 레버는 리어 시프트 업입니다. 그리고 TT바 쪽 왼쪽 레버는 리어 시프트 다운, 그리고 TT바 쪽 오른쪽 레버는 리어 시프트 업입니다. 프론트가 없죠. 프론트가 없는 이유는 아우터로 빼면은 자동 변속이죠. 사용자가 세팅한 일정 기어비를 넘으면은 자동으로 앞 드레일러를 아우터로 세팅해 줍니다. 이런 자동 모드가 싫다 이러면은 TT바 쪽을 프론트 드레일러로 세팅이 가능해요. TT바 쪽을 프론트 드레일러 시프트 업 또는 시프트 다운으로 해서 세팅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 저는 이제 왼쪽은 리어 시프트 다운, TT바 쪽도 리어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레버 쪽은 리어 시프트 업, TT바 역시 오른쪽은 리어 시프트 업입니다. 이 상태로 설정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시프트 모드가 있어요. 이 모드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다 세팅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다단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우선 자신에게 맞는 크랭크와 스프라켓으로 세팅을 합니다. 저희가 많이 쓰는 거는 세미 싱크로나이즈드 모드가 있고 그다음 싱크로나이즈드 모드가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이렇게 싱크로나이즈드 시프트 모드입니다. 자신이 설정한 기어비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면 세팅값 변경이 가능해요. 자기가 원하는 기어비를 설정한 다음에 OK를 누르세요. 그리고 컴플리트를 누르면 됩니다. 이게 개개인의 설정마다 워낙 틀린 부분이라서 저는 일단은 기본 세팅에 맞춰줄게요. 그리고 컴플리트 셋업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정션을 빼고요.
한번 굴려볼게요. 레프트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일정 기어비가 됐을 때 떨어집니다. 프론트 드릴러가 떨어지면서 리어 드릴러도 밖으로 빠지죠. 이런 식으로 자동 변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프트 모드를 바꾸려면은 정션 박스에서 버튼을 2번 눌러줘요. 이 모든 거를 시마노에서 제공하는 이 튜브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극강의 에어로머신,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자전거 서벨로 P3X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구동계는 울테그라 DI2 구동계고요. TT 레버는 듀라 에이스, 그리고 브레이크도 듀라 에이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극강의 에어로머신답게 엄청나게 날렵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두꺼운 프레임이지만 앞에서 보면 정말 얇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신체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피팅이 가능한 자전거입니다. 휠은 DT 스위스 카본 휠이 달려있고 타이어는 컨티넨탈 그랜드 픽스 4000 타이어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컨트롤을 레버에서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TT바에도 버튼을 달아서 TT바를 잡고도 변속이 가능합니다. 안장은 ISM 타임 트라이얼 안장입니다. 그럼 이 자전거의 무게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자전거의 무게는 9.99kg입니다. 엄청난 타임 트라이얼 자전거답지 않게 상당히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이상으로 신형 서벨로 P3X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